안녕하세요. 레딧의 AI 커뮤니티, 특히 그 Artificial Intelligence 서브레드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뜨겁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저희가 어제 그러니까 2025년 9월 16일자 인기 게시물들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와, 정말 흥미로운 논쟁거리들, 또 주목할 만한 통찰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오늘 여러분과 좀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AI의 현주소,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아주 생생한 목소리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레딧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이게 정말 AI 기술이 그냥 연구실 얘기가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 일상 그리고 업무 현장 속으로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대감도 큰 반면에 또 우려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이나 아니면 또 되게 창의적인 활용법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공감, 또 어떻게 보면 논쟁을 불러일으킨 건 역시 일자리 문제 아니었나 싶어요. 네, 항상 뜨거운 감자죠. 특히 구글 AI 평가자 무려 200명 이상이 예고 없이 해고됐다는 소식. 이거 추천수가 49나 됐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네, 저도 봤습니다. 와이어드 기사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네, 이분들이 그냥 단순 업무 하던 분들이 아니고 구글의 제미니 같은 AI 챗봇 있잖아요. 네네. 그 응답 품질 높이는 상당히 전문적인 역할을 하던 계약 직원들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석사, 박사 학위 가지신 분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프로젝트 축소다, 이렇게 이유를 댔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근데 해고된 당사자나 레딧 댓글 여론 보면 좀 더 복잡하게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낮은 임금이나 고용 불안정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더니 해고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무엇보다 좀 뭐랄까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 아이러니. 여기에 다들 주목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레딧 유저 댓글이 딱 핵심을 찌르던데요. AI를 훈련시키다가 스스로 무덤을 팠다. 네, 저도 그 댓글 봤어요. 이게 특정 직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많은 화이트 칼라 직업에서 벌어질 일의 예고편일 수 있다. 어우, 좀 섬뜩했어요. 네, 정말 공감이 가는 지적입니다. 단순히 업무를 자동화하는 걸 넘어서서 AI를 개선하는 그 과정 자체가 기존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니까요. 이런 불안감이 비단 그 평가자 직군뿐만 아니라 창작 영역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더라고요. 배우들의 미래에 대한 토론글도 있었어요. 추천수는 4개였는데? 아, 네. 그 도류 형제 인터뷰 인용한 글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거기서 인터뷰이가 AI 배우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들은 결국 인간 배우와의 어떤 교감, 연결을 원할 거다. 그렇죠. 마치 AI가 체스 챔피언 이겨도 우리는 여전히 매그너스 칼슨 경기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네, 인간 고유의 매력은 대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이었죠. 하지만 또 반론도 만만치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댓글에서 꽤 격렬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영화계 종사자라고 밝힌 분은 현실적으로 유명 배우 없이는 마케팅이 너무 어렵다. 이런 현실론을 폈고요. 네, 그런 의견이 있었죠. 반면에 다른 분들은 아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문화도 바뀌는 거다. 저렴한 제작비에 좋은 시나리오만 있다면 AI 영화가 결국 판도를 바꿀 거다. 이렇게 맞섰죠. 하츠네미크라던가 요즘 AI 인플루언서 같은 성공 사례들도 근거로 들면서요. 네네. 결국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의 스타파워 같은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또 변하게 될지 예측이 정말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단순히 대체되냐 마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의 역할이나 가치 자체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인간을 대체할 거다 이런 기대나 우려와는 또 다르게 막상 현장에서 AI를 써보면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목소리도 꽤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개발자들이 AI 코딩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하는 글 추천수가 34개였는데 이게 아주 큰 공감을 얻었죠. 네, 제목부터가 아주 그냥 인상적이었어요. AI는 모든 것에 박사학위를 가졌지만 우리 코드베이스에 대해선 금붕어 기억력이다. 네, 정말 재치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공개된 라이브러기나 일반적인 코딩 지식은 잘 아는데 정작 우리 팀 내부의 어떤 코드 구조라던가 개발 규칙, 소위 말하는 부족 지식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건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하소연이었어요. AI가 제안한 코드를 고치느라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댓글들 보니까 다들
내 얘기다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비슷한 경험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또 해결책 같은 것도 공유되고 있었는데 AI한테 좀 명확한 지침, 그러니까 시스템 프롬프트를 잘 줘야 한다. 아, 네. 그런 얘기 있었죠. 그리고 프로젝터 관련 문서들, 뭐 MD 파일이라든지 코드 안에 주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충실하게 제공해서 AI가 학습할 수 있는 일종의 지식 트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노하우들이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구체적인 팁들이 오갔습니다. 이게 사실 현재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기반 코딩 도구들의 좀 본질적인 한계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무리 똑똑해도 복잡한 실제 프로젝트 전체 맥락을 다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완벽한 코드를 짜는 건 아직은 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명확한 지시를 주고 또 사람이 잘 검토한다면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아주 강력한 보조도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뭐 이건 근데 비단 개발자들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기업용 솔루션에서도 좀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AI 파운드리 있잖아요. 네. 이거 써봤는데 끔찍했다. 이런 불만글도 있었거든요. 추천 수는 5개. 아, 그 글도 봤어요. 여러 AI 에이전트를 막 연결해서 비즈니스 챗봇을 만들었는데 네. 근데 얘가 막 지침을 자꾸 잊어버리고 에이전트끼리 소통도 잘 안 되고. 네, 그리고 갑자기 막 제공된 비즈니스 지식은 싹 무시하고 일반 상식 답변하고 그랬다고 하죠. 안정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경험담이었어요. 도대체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모델 자체의 한계인 건가요? 네네. 덱트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AI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이걸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잖아요. 네. 이 크기가 제한적이라서 그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아니면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일 수도 있죠. 아. 또 여러 에이전트를 이렇게 조율하는 프레임워크 자체, 예를 들면 뭐 랭체인이나 크루 AI 같은 도구들 자체가 아직은 좀 불안정하다, 이런 의견도 꽤 많았습니다. 그럼 대안은 없을까요? 그래서 뭐 차라리 라마 인덱스처럼 외부 데이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도구를 직접 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결국 복잡한 AI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게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여전히 큰 도전 과제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요. 모델 크기가 작다고 해서 성능이 꼭 나쁜 건 아니더라. 이런 경험담도 있었다는 거예요. 추천수 2개짜리 글이었는데 아, 네. 그 미스트란이나 라마 같은 모델들이 오히려 챗GPT4 같은 거대 모델보다 답변이 더 나을 때가 있더라, 이런 내용이었죠. 네. 더 길고 간결하면서 오류도 적은 답변을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경험담이었어요. 그건 사실 모델 크기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작업에 맞춰서 얼마나 잘 파인 튜닝 되었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어떤 종류의 질문,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성능 체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물론 뭐 아주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거대 모델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당연히 있었고요. 네. 결국 뭐랄까, 세상에 제일 좋은 모델이란 건 없고 사용 목적이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모델이 있을 뿐이다, 이런 점을 좀 시사하는 것 같아요. 네. 기술적인 한계 얘기도 해봤는데 이것과는 또 별개로 AI가 우리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 특히 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한 이슈죠. AI를 이용한 선거 개입이 이미 만연하다는 CIJ 보고서 인용글, 이거 추천수 수믹 3개였는데 이거 정말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네, 저도 그 보고서 내용 보고 좀 놀랐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에만 전 세계 80%가 넘는 국가에서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만든 AI 생성 가짜 이미지나 영상이 발견됐다니 이게 더 이상 뭐 가상의 위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된 거죠. 댓글 반응을 보면 이게 뭐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기존에도 선전이나 프로파간다 같은 건 있었는데 AI라는 도구를 만나서 그냥 양적으로 폭증한 거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반면에 아니다, AI는 그 규모나 속도, 또 개인 맞춤 능력, 그리고 특히 외국 세력이 개입하기가 너무 심해졌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협이다, 이런 반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빨랐다는 점, 그리고 이걸 기술적으로만 막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시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같은 제도적인 접근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단순히 기술 대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죠. 심지어 AI 모델 자체가 특정 정치 성향에 편향될 수도 있다는 문제? 그 트럼프 GPT 사례 링크도 언급됐건데 정말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구나 싶었어요. 네, 이런 위협은 또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AI 랜섬웨어에 대한 게시물도 있었잖아요. 추천수는 2개였지만 네, 맞아요. 프롬프트 로크처럼 LLM을 악용해서 실시간으로 맞춤형 악성 코드를 막 만들고 탐지도 피하고 공격을 자동화하는 사례가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엔스로픽의 클로드 AI를 악용한 사례도 언급됐고요. 이게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AI가 해킹의 기술 장벽을 확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력이 좀 부족했던 공격자들도 이제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끔찍하네요. 네. 게시물에서는 심지어 이미 랜섬웨어 공격의 80%가 AI 기반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이 수치는 사실 출처 확인이 좀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그만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응하려면 자동화된 탐지 시스템, 또 공격자를 속이는 기만 기술, 그리고 최종 판단을 위한 인간의 개입, 이 3가지를 결합한 다층적인 방어가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들이우고 있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일상적인 활용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AI를 통해서 업무나 학습 방식을 실제로 바꾸고 있다. 이런 경험담들도 꽤 눈에 띄었거든요. 네, 있었죠. 한 사용자는 무려 10가지나 되는 수동 작업을 AI로 자동화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추천수는 10개였지만 내용은 알찼습니다. 10가지나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었죠? 이메일 답장 쓰는 거, 잠재 고객 정보 캡처하는 것, 소셜 미디어 게시물 예약하는 거, 피드백 요청 보내는 거, 비용 추적하는 거, 콘텐츠 형식 변환하는 거, 파일 백업하는 거, 심지어 KPI 보고서 작성이나 회의 준비, 연체된 청구서 알림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와, 정말 웬만한 자잘한 업무는 다 자동화했네요. 네. 그러면서 덧붙인 조언이 가장 하기 싫은 일부터 자동화라였는데 이게 또 인상 깊었어요. 그거 좋은 팁인데요? 하기 싫은 일 AI 시키고 우리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그렇죠. 또 다른 개발자는 AI 덕분에 배우면서 바로 적용하는 런에사이십 개발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것도 추천수 10개였는데 배우면서 바로 적용한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특히 스타트업처럼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환경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프레임워크를 막 깊이 있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쵸. 그럴 때 AI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필요한 기능을 빨리 구현하고 출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전으로 배운다는 거죠. 약간 실전 압축 성장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물론 댓글에서는 그렇게 하면 깊이 있는 학습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버그 위험은 없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긴 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AI가 확실히 학습과 실행 사이의 그 간극을 메워주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어쩌면 기존의 학습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고 보니 정말 좀 엉뚱하면서도 AI의 현재 상태를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실험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추천수 6개짜리. 그 AI 음성 에이전트 2개 서로 통화시킨 거요. 네, 맞아요. 한쪽은 목요일 오후 2시에 치과 예약 잡으려고 하고 다른 쪽은 치과 역할인데 목요일은 안 되고 수요일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 결과가 정말 걸작이었죠. 무려 45분 동안 목요일 예약 되나요? 목요일은 꽉 찼고요. 수요일은 가능해요. 이 대화를 거의 무한 반복하다가 45분 동안이요? 와. 네, 그러다가 결국 예약을 잡으려던 그 AI가 안 되겠다. 인간 관리자랑 통화해야겠다고 포기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심지어 중간중간에 공감하는 척하거나 대기 음악을 트는 그런 디테일까지 있다고 하니 참 웃기면서도 현재 AI의 어떤 목표 지향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를 너무 잘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예상치 못한 행동이나 한계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렇죠. 인간형 로봇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KIP라고 하던데 이것도 추천수 10개였는데 개발자가 물어봤더라고요. 현실성이 중요하냐? 훈련 속도가 중요하냐? 아니면 이런 예측 못한 행동, 창발성이 중요하냐?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하고요. 네, 그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AI가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나 창발성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외에도 뭐 퀄트릭스에서 발표한 AI 사용 조사 결과 추천수 9 보니까 개인 비서 용도로 AI 쓰는 사람이 1년 만에 17%에서 30%로 확 늘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사회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같이 언급됐었죠. 그리고 AI가 가져올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추천수 5개였는데 아, 네. 뭐 두 자릿수 성장 예측은 좀 과장된 거고 생산성 향상 효과가 경제 전반에 퍼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다. 그리고 막대한 GPU 투자 비용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었죠.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또 CNN 합성곱 신경망의 수학적 원리를 깊이 있게 설명한 글 추천수 5.2라든지 시애틀 스타트업 Y랩스가 애플에 인수됐다는 소식 추천수 3, 또 AI 플랫폼의 보안이나 거버넌스, 영향평가를 위한 오픈소스 루브릭 제안 추천수 2 같은 좀 전반적인 내용들도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레딧 AI 커뮤니티를 통해서 본 AI의 모습은 정말 다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었고 네, 실제 사용하면서 부딪히는 기술적인 장벽들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려는 노력들 그렇죠. 또 사회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경고 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고 학습 방식을 바꾸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서의 면모까지 정말 여러 모습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네, 기대와 우려가 정말 교차하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AI의 그 놀라운 능력과 또 동시에 드러나는 명확한 한계,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들이 참 흥미로웠어요. 뭐 아까 말씀하신 AI 평가자 해고의 아이러니라든지 네, 개발자들의 그 금붕어 기억력 불만, 그리고 서로 끝없이 같은 말만 반복하던 AI 비서들의 모습까지 아, 이게 현재 AI가 딱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단면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질문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질문인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AI가 인간의 지적 노동 상당 부분을 대체하거나 보조하게 될 미래에 과연 우리 인간 고유의 가치는 어디에서 발현될까요? 이게 단순히 뭐 감성이나 창의성 같은 걸까요? 아니면 AI와 효과적으로 협력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능력일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확 채워드릴 수 있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